자, 오늘 지난 시간 이제 대사전 1장을 했어요. 이제 1장 좀 기억하세요? 어딘가 신기루 같이 뭔가 멀리, 어디론가 너무 멀리 가버린. 근데 어쨌든 시작을,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우주가 시작이 되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1장이었어요. 그런데 건곤으로부터, 이제 사실은 태극으로부터 시작하겠죠. 시작은 태극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기의 움직임이, 음양이기가 결국은 천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든 거예요. 아셨죠? 하늘과 땅.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천지가 만든 다음에는 자리가 높고 낮아. 그리고 만드는 게 뭐예요? 강유예요. 그죠? 강하다, 부드럽다. 이 강유가 만들어지고 또 뭐가 만들어져요? 동하고 정하다. 그 전에 기천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뭐 동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멈추고 고요하고 이런 방식으로 뭐 그렇게 흘러 갔더니 어디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뭐 8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 물상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물상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힘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이 대립되는 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영호 선생님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모든 생성은 차이로부터 오는 거다. 생명활동은 차이가 있어야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예요. 그래서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만물은 활동할 수 없어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이거는 이 현상계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순음 상태, 순양 상태로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마치 무형의 것으로 그걸 움직이는 원리는 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에서 작동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상마상탕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서로 교류해. 상마. 그 다음 상탕. 서로 그네 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해.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상마상탕하는 이 과정 중에 만물이 생성하고 어떤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하면 왜 자꾸 이원 대립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원 대립이 아니에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우리는 어느 하나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굉장히 힘이 세다가 어느 순간 너무나 부드러워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 두 가지 경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을 얘기할 때는 양은 군자다. 읽으실 때 나오잖아요. 음은 소인이다. 정의천 주역을 읽으면서 군자소인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건 뭐 신분적인 높낮이일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높낮이일 수도 있는데요. 또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큰 자아가 있어요. 대자아가 있잖아요. 대자아. 근데 우리 안에 또 소자아도 있죠. 이 대자아라고 하는 의식 활동을 하면서 이 자아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뭔가 되게 활동적이면서 뭔가 다르려고 하는 이 의식 같은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대자아로서의 나. 이 환경과 교섭하면서 뭔가 거기에 딱 맞는 그 나로 이렇게 움직여 가려고 하는 의식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 아래는 무의식적인 본능에서 움직이는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사심으로 움직인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누적된 어떤 무의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 무의식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이 소자. 그래서 이걸 어느 것은 더 좋다, 어느 것은 더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이 우주적 차원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군자만 좋은 거고 소인은 나쁜 거야라고 이제 현실 세계에서 말하지만 여러분들 또 소인이 없으면 군자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소인의 활동들이 있으니까 군자가 또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크게 우주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대자가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소자가 또 어쩔 수 없이 막 또 움직일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활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동정, 음양 이런 어떤 이분적 법적인 이 대립 자체가
그게 어느 것이 훨씬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 가치의 문제로 넘어오는 건 사실 인간사 쪽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사실 그냥 현상계 우주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여기에 선악,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특별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공자가 이 우주 삼라만상 안에서의 활동을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고 동으로 갈 수도 있고 정으로 갈 수도 있어. 어느 때고 대자아가 될 수도 있고 후자아가 될 수도 있어. 어떤 경향성으로 내가 움직이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하나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주는 변화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이분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되게 음쪽으로 갈 때도 있고 양쪽으로 갈 때도 있어. 어떻게? 동쪽으로 갈 때도 있고 굉장히 정적으로 갈 때도 있어. 어제 제가 그 니체의 도덕의 계보를 배웠는데 거기서도 힘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액티브하게 쓰는 경우. 한 경우에는 리액티브하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니체를 이제 공부할 때는 저는 액티브는 좋은 거고 리액티브는 되게 나쁜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하다는 건 굉장히 능동적인 활동이에요. 힘을 능동적으로 쓸 때. 이거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활동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리액티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동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반동적으로, 반응적으로 쓰는 게 우리가 리액티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액티브가 좋은 거고 리액티브는 나쁜 거예요. 근데 니체조차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리액티브한 힘을 어떻게 조절해서 액티브하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리액티브도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수동적인 어떤 이 힘의 반응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수렴하는, 우리가 음양하면 발산하는 기운은 양의 기운이에요. 음의 기운은 응축해요. 수렴해. 이걸 우리가 낮밤으로 시키면 낮은 양의 기운으로 활동해요. 잠은 응축하고 수렴해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자요. 이 잠을 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몸을 이제 나중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어제도 또 그 미체 시간에 배웠는데 밤에 잠을 자는 건 낮에 했던 굉장히 많은 그 쓸모없는 활동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억을 잠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또 잠자는 행위죠.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온갖 잡념으로 가득하면 쓰레기를 못 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걸려요. 응축돼가지고. 너무 많은 기억들이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축되니까. 근데 지금 이 저는 개사전의 이 시작이 굉장히 이걸 지금 얘기하거든요. 미치식으로 얘기하면 액티브와 리액티브한 이 행위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고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생성이라는 거. 미치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생성이겠죠. 그렇게 하는 활동 속에서 어느 것이 나쁘고 좋은 것은 사실 없어요. 천지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천지의 활동이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다. 하늘은 뭔가 되게 창조적인 행위를 하고 앞서 나가는 행위를 하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준다면 땅은 뭐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굉장히 수동적이죠. 이럴 때 수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리셉티브라고 영어에서 번역을 해서 그것도 좀 놀랬거든요. 그 리셉티브라고 해서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서 뭐를 해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실행물을 내는 것. 그게 땅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이 양쪽을 어떻게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셀 때와 어떤 것이 적을 때.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걸 보는 거죠. 지금 나에게는 어느 때인가. 이걸 보는 거. 이게 천지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서 천지의 활동은 너무나 뭐예요? 쉽다는 거죠. 쉽고 알기 쉽고 이지하고 또 따르기 쉬워. 이 정도. 그래서 그 이지한 것과 간능한 것. 우리가 이게 하늘과 땅의 역할이야 라고 또 했잖아요. 계속 이 역할이 그래서 반대이지만 같이 가는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반대되는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적은 오히려 나를 키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 흐름, 요걸 포착하는 게 바로 이 주역의 그 주역을 만든 자들이고, 이 주역을 통해서 또 그걸 철학적으로 끌어낸 공자님인 거죠. 그래서 일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이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하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 이 역은 누구나 그래서 어떻게요? 알기 쉽고 실행하기 쉽다. 여러분이 한자의 벽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한자의 벽만 넘어가면 쉽다. 한자도 인간이 만든 거라서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걸 이 천지의 이 원리를 공자가 딱 포착해냈어요. 이거는 그 주역을 만든 분들은 이렇게 음양이 있고 이런 감이 있었던 거죠. 이 직관으로 이 배를 만들었지만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이치를 딱 그 규정해 준 거는 바로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걸 얘기했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런 천지 이 운행의 원리를 가지고 성인은 뭐를 했어요? 설계관상했다라고 나오네요. 설계관상이에요. 개사, 언이, 명, 질, 흉이에요. 이게 그래서 관상, 상을 살펴서 뭘 했어요? 말을 거기다 매달아줬어. 이게 개사예요. 우리는 물론 정의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개사했다고 했어요. 말을 매달았어. 그 상에다 옆에다 말을 매달아준 거예요. 이것도 참 멋지죠. 이 말이라는 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글로 쓰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허공에 매달아준 거예요. 상 옆에다 이렇게 매달아준 거예요. 거기서 뭐를 했다? 기륭을 분명히 했다. 이 기륭이 드러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을 보고 남해근 선생님은 신비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일종의 가상적 배경인데, 배열인데, 이 가상적 배열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천지 운행에서 온 거예요. 천지 운행이 신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또 생각하면 신비하죠, 사실. 그리고 생각하면 참 기적적인 일이에요. 근데 기적은 뭔가 하늘 저 밖에 따로 누가 일으켜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천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기적이고 그거 자체가 신비함이지만 이게 뭔가 더 다른 어떤 숨겨져 있는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 받아들여서 그 원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건 미신적이지 않아요. 이건 물리학이에요. 그죠? 이건 양자역학인 거고 이걸 우리가 미신이라고 배척하나요? 거기도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신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우주 자체의 원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벽에 이렇게 걸려있는 그림처럼 자연현상을 파악하고 그 일체의 어떤 자연현상 속에서 뭘 가져온 거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매단 거예요. 거기서 또 길하다, 흉하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간의 모든 일은 그러니까 또 간단해요. 길한 거 아니면 흉한 거예요. 길한 거 아니면 흉합니다. 자, 그리고 강유상추의 생변화예요. 아까 강유가 서로 밀어낸다. 얘기했잖아요. 밀추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밀면서 접촉하면서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생변화. 변화를 만들어요. 진짜 변화라는 말을 우리가 뭐 불교에서도 무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역에서는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것도 항상 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죠? 계속 변해요. 진짜 매 찰나 변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저하고의 접속과 여러분과의 접속과 여러분 안에 미생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 말이 저는 참 재밌었어요. 그 아래 보면 뭐 물리세계에서는 추상적으로 우리가 음양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오면 강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자연 현상 중에 산화대지는 무정한 존재고 일체 중생이나 우리 인간은 유정하다는 거예요. 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성과 사상이 있다는 의미다. 근데 물질 세계 무정한 존재는 사상이 없다. 이것도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일 수 있고 이 무정한 것들도 좀 사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나누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은 근데 어디를 살폈냐? 무정세계의 현상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정세계 현상을 관찰하면서 어디? 이 유정세계로 가지고 와. 왜? 이 왜 아까 무정세계가 어떻게 유정세계에 와서 감정을 일으키고 아무튼 무언가 좋다 나쁘다, 길하다 흉하다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지 그걸 판단했다는 그걸 판단하는 게 그게 바로 주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역의 요 다음이 또 중요하겠죠. 기lum이라는 것을 치읓뜻 회린이라는 것은 우지상명. 기lum은 그 얻고 잃고예요. 얻으면 우리는 기래요. 참 단순하죠. 잃으면 흉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기lum이 뭐 어마어마한 다른 뭐가 아니라 그냥 얻고 잃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얻었을 때는 길한 거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심 번뇌가 많잖아요. 지금 요거는 가치평가 판단하는 거예요. 너의 앞날에 대해서 이런 상태니까 너 참 좋을 거야, 나쁠 거야, 후회가 있을 거야, 아니면 인색해, 막혀 있어, 아니면 뭐 무고 이거 아직 좀 이따 나올 텐데 뭐 그런 등등의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준일이 사실 우리가 판단한다는 이거예요. 길하고 흉하고 회린, 근심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번뇌가 있고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상황이 변하잖아요. 내 몸도 변하고 전체 주변도 변하고 그럴 때 상황이 변하면 나의 운신에도 변화가 있어요. 그럼 그 변화는 뭐예요? 나아가고 물러나는 거예요. 진퇴. 여러분 나아가고 물러. 좀 나아가서 활동적이고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 물러나서 리액티브하게 있는 이거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간하지 않습니까? 간하죠. 간하죠. 자, 간과 유는 그럼 뭐냐? 낮과 밤의 삶이다. 낮과. 주야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낮에는 활동적으로 살고 밤에는 머물러서 쉬어야 돼. 우리의 기를 보존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응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억할 건 기억하고 버릴 건 버리는 그 행위를 하는 시간. 그게 어둠의 시간. 어둠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도 아닌 거죠.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교체하는 것. 이게 주역에 담겨 있어. 그 안에는 이걸 지금 가지고 우리 성인들이 뭘 만든 거예요. 배를 배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러니까 되게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륭, 해림 변화는 최고의 인생 철학이자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륭이라는 게 인위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현상이다. 혹은 이분이 문화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화적 개념. 여러분들은 이 문화적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기륭은 이건 자연이 아니에요. 문화적 개념. 그리고 되게 심리적인 거.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연 차원에서 본다면 절대적인 옳음도 절대적인 그름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짜 좋음도 나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의 측면에서 보면 없는 거예요. 애초에 태극 상태에서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 현상계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뭐해서 방이 유치했잖아요. 물이 분분했잖아요. 자, 기억해보세요. 일장에서. 또 그런 말이 어디 있었지 마 이러면서 말을 또 쳐다보신 말 하지 마시고. 자, 지역에 따라서 비슷한 것들이 자라나죠. 풍토에 따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만물은 또 물이 지어서 나뉘어요. 거기에서 기룡생의 했잖아요. 길과 흉이 생깁니다. 물이 지어지고 뭔가 문화가 형성되고
뭔가 인의가 형성되면서 사실은 얻고 잃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보면 인간 심리에서 남해만 선생님은 연애 심리를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연애하면서 감정이 여러분 최고조에 달할 때는 아주 만족한다는 거예요. 표면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또 뭐가 교차해? 되게 시기와 절망의 감정이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좋음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 내재함에는 또 불안도 있어요. 이게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래서 끝나면 어떡하지가 이제 현실화됐을 때는 괴로움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죠. 뭐가 좋은 거예요? 연애의 밝음이 좋은 건가요? 근데 그 좋음은 좋기도 하지만 또 모두 가져와요. 슬픔도 가져.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괴롭지만 또 이별해서도 괴롭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생겨나는 것, 이건 굉장히 문화적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3장이었나요? 초장왕 얘기 좀 멋있지 않았어요? 초장왕이 그 화살, 너무 귀한 화살을 잃어버렸어. 신하들이 막 전전긍긍, 뭐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근데 찾을 수가 없어서 초장왕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나 누군가는 가졌으니까. 얻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뭐 흉한 일이니. 이렇게 하는 이게 여러분 기룡에 대처하는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주역에서 이 말을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면 주역에서 길, 흉 이런 말 많이 나와요. 해린 이 네 가지로 계속 가치스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앞날을 내다보는 건데 뭐 길하다고 해서 크게 길할 일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흉하다고 또 그렇게 흉하지 않아요. 약간 힘들 뿐이에요. 그리고 뭐 번뇌는 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늘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여기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늘 후회다. 처음에는 귀찮게 나중에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또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든 상쾌하지 못하고 귀찮아지는 그런 것이 이게 후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린할 때 인색하다는 곤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번뇌가 뒤따르고 득실이 있으면 기쁨과 고통이 뒤따라서 항상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찰나로 보면 얻어서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큰 길에서 보면 그게 뭐 또 그렇게까지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실 번거롭고 번뇌의 연속인데 그런 속에서 그 번뇌로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찾는 게 주역의 전사라는 결국은 얘기하는 이 네 가지로 판단했어.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크게 우리는 우주적 차원하고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우주적 차원에 연동해서 봤을 때라면 그 기준은 사실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심리를 어떤 식으로 발현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길도 흉이 되고 흉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주역을 보지 말라가 아니라 점을 보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매여서 막 그 인생이 끝장날 것처럼 또 막 절망에서 얼굴이 시꺼매져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안 좋게 나올 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그렇게 그 흉을 길로 바꿀 수 있는 말이 꼭 주역이 나오고 인생이 끝장난다 이런 건 없어요. 이제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미신에 빠진 거예요. 인생이 끝장난다 이렇게 하면 미신에 빠진 거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살 길은 늘 놓여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주역의 원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그 상황을 다르게 변주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강요자는 쥐야지 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강하다, 유하다, 밤낮, 은가양 이걸 이제 칼융의 그 용어로 본다면 이게 바로 아키타입, 우리 원형이라고 합니다.
이 인간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보다 근원적인 곳에 있는 집단적인 무의식. 이게 요런 식으로 우리는 동정 이런 표현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단의 체험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 집단적인 무의식 요거는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선언적이고 본능적인 것이다. 우리 컬렉티브 언컨셔스니스라고 하는 요거는 요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체험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걸 체험 안 해요? 다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걸 체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각기 다른 거예요. 이건 집단 무의식인데 그걸 이 개인들이 이걸 어떻게 문화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진짜 길흉 이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길흉, 뭐 회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이 원리를 보게 되면 인생을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럼 세상에 대한 반응 또한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 그 반응을 다르게 하려고 엮어놓은 것. 그것이 바로 뭐다? 그냥 무식사고예요. 그래서 이표지도 삼국지도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간결하게 얘기했는데 이 안에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 철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육표지동은 삼국지도야. 육표의 움직임은 삼국의 도. 삼국이 뭘까요? 천지. 그래서 1, 2효는 땅, 3, 4효는 사람, 5, 6효는 뭐예요? 하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이 움직임 안에서 자 이런 까닭의 분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쫙 펼쳐놨어요. 이걸 보면 속어이 앉아 역지서야. 저는 처음에 계사전 이거 읽었을 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평상시에 편안한 건 역의 순서라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정말 제가 열받았을 때가 이때였어요. 제가 이건 너무 또렷이 기억하는 게 날고를 발제를 하래. 이걸 발제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야? 근데 말을 안 해줘.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줘서. 그래서 그걸 제가 알게 된 게 그 당시는 화가 났는데 공부를 안 했어. 그냥 덮었어요. 그래? 안 알려주면 그만이지 뭐 이러면서 덮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역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또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해. 그냥 일상생활에서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의 이 상태, 안정된 위치 이런 것들은 우리 역의 순서를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편안하게 됩니다. 자, 여기 64개의 순서가 있어요. 중천권, 중지권, 수회권, 산수모 시작의 상태 또 되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상태 어려서 어리석은 때가 있어요. 무지한 때. 뭐 근데 또 송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 등등등 너무 많은 그 경우에 그 64개의 펼쳐지는 이 순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안정돼요. 어떤 일도 오는 거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무엇을 여기서 찾아야 될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우리가 어떤 것도 오거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큰 어떤 일이 나한테 좋은 큰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나쁜 큰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잔잔한 번뇌와 근심 같은 그런 괴 상황들 이런 게 막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우주의 순서 이 원리를 생각하게 되면 그 어떤 것이 와도 뭐예요? 그 상태에서 가장 떳떳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떳떳함. 좋으면 좋은 대로 그걸 헤쳐나가는 떳떳함. 이걸 찾으면 되게 편안해진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거처하면서 편안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에 차서를 보는 것에 말미암는 것.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그 순서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 볼게요. 건계의 초효예요. 잠룡, 물룡이거든요. 능력은 있는데 아직 물에 잠겨있는 용이에요. 지난 시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나서면 안 돼요. 쓰지 말아요. 물룡이라고 나오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가는 능력이 있는데 세상이 아직 내 그 미천한 상태에서 누가 나를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럴 때 여기서 뭐를 해요? 그 편안함이라고는 하는 건 나를 막 써야 된다는 이 강박 이거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물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편안해요. 아, 물욕이니까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너무 좌절하는 상태로 내 인생은 안 풀려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그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 편안함입니다. 자, 구3은 이때도 능력이 엄청 뛰어나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때 한 단계에서 제일 꼭대기예요. 뭔가 이렇게 진전이 됐어요. 그런 상태는 또 한 번 더 도약이 필요한데 그러기 전에 그 도약 전에 뭐를 해야 돼요? 부지런히 쓰는 거예요. 진짜 종일 건건해. 지난 시간 나왔잖아요. 종일 건건한데 어떻게 해? 밤잠을 잘 때도 내가 신중히 하게. 이렇게 힘쓰는 거. 그러면 그것이 편합니다. 우리가 편안하다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것 같아서 이 왕필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이 부분은. 소고이 앉아 역지서야라는 게 뭘까? 그럴 때 그 편안함을 얻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길한 상황에서도 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아, 편안함으로 마음의 안정 상태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건 대자를 막 발동시켜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소라기 환자, 효지사야. 자,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저는. 즐기면서 이걸 가지고 노는 것, 이게 효사입니다. 이거는 유희예요. 유희. 사실 우리가 인생도 유희잖아요. 뭐 활동도 유희해야죠. 막 심각하게 뭘 결단 낼 것처럼 하고 막 목표가 적은데 막 못할 것처럼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해. 그런 거. 그 목표에 도달했다 한들 또 어떻게 돼? 뭘 또 결단 낼 걸 또 찾아야 돼. 그렇게 사생결단을,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일에 집중하는 건 사생결단하고 집중하는 건 맞아요. 근데 목표에 막 허덕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효사를 보는 거, 내 목숨을 막 다 내놓은 것처럼 절대 보지 말라. 공자님의 이 말이 여러분, 뭐 사주명리를 공부하든, 뭐 지역을 하든, 뭐 타로를 하든, 다 이렇다는 거. 그 어떤 예언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막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 상태에서 뭐 나쁜 일도 올 수 있지. 주사위 던졌더니 안 좋은 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 뭐야? 편안한 상태를 찾으면서 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의하라는. 그래서 소라기 완자예요. 즐기면서 이걸 가지고 노는 거. 우리가 기억에 점을 치는 건 이런 마음으로 점을 쳐라. 이게 지성적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 근데 점도 그렇다는 거. 이 순간에 어떤 판단이 나오는 이걸 가지고 그건 유희처럼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그걸 행하는 거. 요거 즐기면서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효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저의 어려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이 편안한 도대체 뭔가, 이거 몇 년 걸렸어요. 저를 또 무시하시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린.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였거든요. 대사전을 읽으면서 저한테 가장 해석이 안 되고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왜 지옥을 보면 그게 느껴져? 뭐 어떻게 느껴?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 그러니까 거라고 하는 게 이제 편안한 상황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상을 살펴요. 관기상이 완기상. 여기서도 또 말을 가지고 놀래요. 말을 가지고 음미하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그 진짜 지금 현재 이 순간의 모랄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순간의 어떤 윤리적인 태도. 그러니까 어디에나 적용되는 모랄이나 윤리적 태도가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모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고 그렇게 내가 또 지켜가 보는 거죠. 이것이 완기사. 그래 그 말을 가지고 음미하고 노는 거예요. 자, 움직일 때가 있죠. 사회적 행동을 취할 때가 여러분도 있죠. 동직할 때는 관기변, 변화를 관찰해서 그 점을 가지고 또 놀아요. 나아갈 때야, 물러갈 때야. 이걸 알려줘요. 아까 진퇴. 변화는 진퇴지 상냐라 다 연결됩니다. 그걸 딱 보면, 나아갈 수 있겠구나. 물러나야 되겠구나. 그걸 보면서 이것도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면, 자천우지 길모군이 되게 우리 아주 시끄러운 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천하동도 하천대. 이 상효입니다, 여러분. 상규의 이 자천우지 길모군이에요. 화천대유는 크게 소유한다는, 크게 가집니다. 뭔가 굉장히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런데 진짜 상효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크게 가졌을 때 그건 혼자서 가진 혼자 힘으로 그걸 얻은 건 아니에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이 그를 도왔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늘이 그를 도왔어. 뭐 하늘이 스스로를 보호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이 그를 도운 거예요. 그냥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부자가 되면 내가 너무 뼈빠지고 이래서 부자가 됐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늘도 그때 운도 따라준 거고 나도 열심히 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도와줬고 그 때를 타서 내가 부자가 돼. 그러면 이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베푸는 자에게 또 하늘은 또 돕는 일. 자, 덕을 닦은 자에게 또 하늘은 도움을 준다.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또 스스로를 닦는 자가 또 하늘의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덕행이 없이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덕행이 없는데 하늘의 그 운수가 좋아서 부자가 될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곧 재앙이 됩니다. 이게 동양고전에서는 뭐 주역만이 아니에요. 뭐 사실 이게 주역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게.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사실 덕행 없이 부를 얻었으면 이건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일이야 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요. 푸는 거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대유는 혼자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너가 많이 가졌어? 그렇다면 그건 너의 힘만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 주변에 모자란 사람들한테 막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자에 그런 말 나와요. 하늘은 그 남는 것을 덜어내서 부족한 데다가 보태줍니다. 이게 하늘의 법. 남는 데서 덜어내서 부족한 데다 보태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길무불리. 그러면 이롭지 않느냐. 어떻게 여기에 재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하는 것, 요걸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역이야. 라고 얘기해요. 성인이 왜 상을 만들고 거기에 말을 달았겠는가? 라고 할 때 결국은 요거 하라는 거예요. 거짓 관기상이 완기사, 동즉 관기변이 완기사. 그렇게 하면 그건 결국은 나의 덕행을 쌓으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의 판단, 그 판단은 거기서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윤리적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의 뭔가 진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돼? 내 행위에 한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내디뎌야 될까?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자천우지 길무불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천은 스스로의 노력에 감응한 모든 타력, 그 자력과 타력이 일체가 된 것을 가문이라고 얘기한대요. 나의 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타자 외부의 힘도 필요해요.
그 자립자강하는 사람만이 크게 일하고 크게 이루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자립자강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운명은 결국 모두 자기 손에 달려 있다. 어떤 외부의 힘도 의지할 만한 것은 못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든 그게 아니라 자립자강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편안함, 떳떳함, 자립자강. 그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사전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남해 선생님이 팁을 주셨어요. 경전으로서 경전을 해석해. 이게 다 어디에 나온다? 경전 안에. 4,000원 길무불리 이 형태가 뭘까?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64개를 같이 하는지 이제 아셨겠죠? 대사전과 이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우리 이감입니다.